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한 외국인이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한 순간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인 독일 청년이 한국 여행을 결심했을 때, 주변에서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고 해요. SNS에서 본 부정적인 경험담들 때문에 본인도 많은 걱정을 했죠. 하지만 그가 실제로 경험한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스 벤 아민입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살고 있는 28살 청년이에요.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의 배경에 대해 잠시 설명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독일인 아버지와 모로코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두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자랐죠. 아버지는 전형적인 독일인다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이셨고, 어머니는 모로코의 따뜻하고 정감 있는 문화를 제게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법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제 외모를 설명하자면 갈색 피부에 짙은 수염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다소 특이한 외모라고 할 수 있죠. 사실 독일은 다문화 사회로 많이 발전했지만 가끔은 제 외모 때문에 불편한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가끔 의심스러운 시선을 받거나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약간 거리를 두고 앉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험들이 제 삶을 정의하지는 않아요. 저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IT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고 동료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거나 근교로 하이킹을 가는 것을 좋아해요. 평범한 독일 청년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여행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두 문화를 접하며 자란 덕분인지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유럽 여러 나라와 북아프리카를 여행했고 각각의 여행에서 특별한 경험들을 했어요. 때로는 불편한 상황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 같은 대중문화보다는 한국의 역사와 전통문화, 그리고 현대사회의 빠른 발전상에 매료되었죠. 특히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국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는 많이 걱정됐어요. SNS에서 본 여러 외국인들의 부정적인 경험담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 가졌던 걱정들이 얼마나 기우였는지, 그리고 어떤 특별한 만남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여행을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설렜어요. 하지만 동시에 큰 걱정도 있었습니다.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여행 경험을 찾아보면서 시작된 걱정이었죠. 특히 제가 주목했던 건 저와 비슷한 외모를 가진 사람들의 경험담이었어요. 갈색 피부에 수염을 기른 중동이나 남아시아 출신들의 이야기였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말을 듣기도 했고, 클럽이나 레스토랑에서 입장을 거부당했다는 이야기도 많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길거리에서 노골적으로 험악한 시선을 받았다고 했죠. 처음에는 에이, 과장된 이야기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보이다 보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독일에서도 가끔 경험하는 미묘한 차별들이 떠올랐고, 낯선 나라에서는 그런 상황이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행 계획을 세우면서도 계속 고민했습니다. 숙소를 예약할 때도 이 지역이 외국인에게 안전할까? 호스트가 나를 거부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당을 찾아볼 때도 여기는 외국인을 받아줄까? 라는 걱정이 앞섰죠. 심지어 한 번은 모든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볼까 하는 생각도 했어요. 특히 걱정됐던 건 언어 문제였어요.
영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움이 필요할 때 누구에게 말을 걸어야 할지,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컸어요. 현대적인 도시 문화와 전통이 공존하는 모습,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음식 문화, 그리고 빠른 발전을 이룬 나라의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최소한의 한국어라도 배워보자고요. 유튜브로 기초 한국어를 독학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이거 주세요. 화장실이 어디예요? 같은 필수 문구들까지요. 발음이 서툴러서 몇 번이고 따라하면서 연습했죠. 제가 한국 여행을 망설이고 있을 때 제 친구 리아가 자신의 한국 경험을 들려주었어요. 리아는 인도 뭄바이 출신으로 독학으로 한국어를 조금 공부했던 친구예요. 그녀는 한국의 원주라는 도시에서 보냈던 특별한 경험을 이야기해 주었죠. 리아가 처음에 원주라는 도시를 선택했을 때 주변에서 많이 걱정했다고 해요. 서울도 아닌 지방 도시에서 외국인, 그것도 인도 여성이 혼자 지내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들 했거든요. 하지만 그녀가 겪은 현실은 전혀 달랐답니다. 특히 잊을 수 없는 것은 어느 저녁에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카페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갈 때였는데 피곤한 발걸음으로 카페에 들어갔대요. 그때 한 할아버지 손님이 계셨는데 리아가 들어서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서툰 영어로 대단해, 예쁘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리아는 처음에 그 말이 불편한 성적 발언일까 걱정했다고 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칭찬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대요. 평생 이렇게 순수한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라고 리아는 말했어요. 그 할아버지는 영어를 많이 하지 못하셨고 리아도 한국어가 서툴렀지만 그들은 어떻게든 대화를 이어갔답니다. 리아가 인도에서 왔다고 하자 할아버지는 와, 대단하다. 한국어를 이렇게나 잘하다니. 라며 감탄하셨고 심지어 카운터에 있던 직원에게 가서 리아를 잘 돌봐달라고 부탁하셨대요. 카페가 문을 닫을 시간이 되어 테이크아웃을 해야 했는데 밤이 늦어 걱정이 된 카페 주인은 직접 밖으로 나와서 CCTV가 설치된 위치를 하나하나 알려주고 안전하게 앉아서 음료를 마실 수 있는 장소까지 추천해 주었다고 해요. 또 다른 날에는 작은 음식점에서 또 다른 특별한 만남이 있었대요. 그곳의 할아버지는 간단한 영어로 대화를 나누실 수 있었는데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과일을 가져와 손님들에게 나눠준다고 하셨답니다. 마침 그날은 비가 와서 과일을 못 가져오셨다며 다음 날 꼭 오라고 하셨대요. 안타깝게도 그날이 리아의 원주 마지막 날이어서 그 과일을 맛보지는 못했지만 그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이었다고 해요. 리아는 이런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눈시울을 붉혔어요. 나는 외국인이고 피부색도 다르고 한국어도 서툴렀는데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지 정말 놀라웠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제 걱정이 너무 과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리아는 루카스, 물론 모든 경험이 좋을 수는 없겠지만 열린 마음으로 가면 분명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주었죠. 그녀의 이야기는 제게 큰 용기가 되었고 마침내 한국행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여전히 긴장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제가 겪은 첫 한국인과의 만남은 그런 걱정이 기우였다는 걸 보여주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철도 티켓을 사려고 했는데 현금이 부족한 것을 발견했어요. 환전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제 실수였죠. 당황해서 지갑을 뒤적이고 있는데 갑자기 한 중년 남성이 다가오셨어요. 그분은 제게 말 한마디 없이 부족한 금액을 건네주시더라고요.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자 웰컴 투 코리아라고 미소 지으며 말씀하시고는 사라지셨어요. 서울에서의 첫 며칠은 정말 신나는 경험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버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내려야 할 정류장에서 버튼을 눌렀는데 운전기사님이 제 신호를 못 보신 것 같았어요. 버스가 속도를 줄이지 않자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죠. 그때 버스 앞쪽에 앉아있던 두 젊은 여성분들이 제 상황을 눈치채셨나 봐요. 그분들이 운전기사님께 큰 소리로 기사님, 내리실 분 있어요. 라고 외쳐주셨어요. 덕분에 무사히 정류장에서 내릴 수 있었죠. 내리면서 그분들께 감사 인사를 했는데 한 분이 괜찮아요. 좋은 여행 되세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하루는 인사동을 걷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한 할머니께서 저를 향해 환하게 웃으시면서 다가오셨어요. 처음에는 뭔가 파시려나 했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그저 제가 어디서 왔는지, 한국 여행은 어떤지 물어보시더라고요. 할머니는 제 서툰 한국어에 매우 기뻐하시면서 제 수염을 가리키며 멋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근처 찻집을 추천해 주시면서 꼭 전통차를 마셔보라고 하셨죠. 그 짧은 대화가 제게는 정말 특별한 순간으로 남았어요. 길거리에서 만난 사람들의 반응도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많은 분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셨고 종종 사진을 찍어도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한 번은 한 고등학생 그룹이 영어 인터뷰 과제를 하고 싶다며 다가왔는데 그 순수한 호기심과 열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밤늦게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분께서 천천히 드세요라며 배려해 주셨어요. 심지어 서비스로 군만두도 주셨죠. 이런 작은 친절들이 모여서 제 서울에서의 일주일을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SNS에서 봤던 부정적인 경험담들이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일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한결같이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분들이었거든요. 이 여행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였습니다. 특히 기본적인 한국어를 배워간 것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비록 서툴고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려 노력하는 모습 자체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된 것 같아요. SNS에서 봤던 부정적인 경험담들은 결국 현실의 일부일 뿐이었죠. 물론 그런 일들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한국인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분들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한 환대를 받았죠. 이번 여행은 제게 편견을 깨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어요.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편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든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고 나면 그런 편견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 외모나 출신, 배경보다는 제가 보여주는 태도와 노력을 더 중요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서툰 한국어로 대화를 시도하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흐뭇해하시며 도와주셨어요. 심지어 제 수염이나 피부색을 오히려 멋있다고 칭찬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이런 경험들은 제가 새로운 문화를 대하는 태도도 바꿔놓았어요. 이제는 낯선 곳을 방문할 때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서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곳의 사람들과 진정성 있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게 되었죠.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새로운 곳을 여행할 때는 SNS나 인터넷의 부정적인 이야기들에 너무 큰 영향을 받지 마세요. 물론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소중한 경험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해요. 제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걱정들이 무색할 만큼 특별하고 따뜻한 경험을 했으니까요. 만약 제가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이런 소중한 추억들을 만들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 그때의 사진들을 보면서 미소 짓게 되네요. 앞으로도 저는 더 많은 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 한국 여행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유창한 한국어로 더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도 기회가 된다면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도전을 해보세요. 그 속에서 예상치 못한 특별한 순간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루카스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